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제가 어제 새벽에 인터넷을 하다가 이제 클리앙에서 이제 1DX 마크 3의 풀스펙이 유출됐다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스크랩을 해가지고 보니 쭉 둘러보고 1DX 마크 3의 이제 새로운 어떤 느낌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보시면은 이제 1DX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디자인과 크게 차이는 없죠. 외형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 보시면은 옆에 와이파이 이제 모듈이 이제 달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와이파이 모듈이 달려 있죠. 뭐 이런 느낌이고 기존에 있는 디자인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은 위에 보면은 뚜껑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뚫려 있죠. 옛날에는 이게 완전히 매끈하게 막혔는데 GPS 모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인터넷 포트죠. 이게 인터넷 포트가 이제 직접 다이렉트로 꽂을 수 있게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펙을 쭉 보면은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2000만 화소대 풀프레임 고속 연사 고속 초점의 프레스 바디입니다. 그러니까는 고화소를 이제 추구하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이렇게 작은 화소에서 아주 빠르게 그 반응하고 기계적으로 이게 아주 그 신뢰도 있는 그런 업무용,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라든지 뭐 이런 거 신문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크게 이렇게 사진이 나오지 않고 그 퀄리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우리가 나가는 매체가 인터넷이랑 뭐 종이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크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전통적으로 이제 캐논의 플래그십 바디에서 이제 최신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왜 이 시점에 나왔냐 이러면은 올해 올림픽이 있잖아요. 도쿄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전에는 항상 이 카메라 회사에서 새로운 이런 프레스 바디를 출시하는 게 거의 불물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둘러보면은 뭐 이렇게 로우 포맷으로 촬영했을 때 이제 약 한 가로가 5500 픽셀 정도 된다. 이 정도 되는 이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다. 2100만 화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카메라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인 이렇게 뷰파인더를 보고 찍었을 때 초당 16장까지 찍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 카메라 급에 맞는 굉장히 빠른 그런 속도죠. 그리고 라이브 뷰 촬영에서는 초당 20장까지 찍을 수 있다 이러는데, 요거는 아마 전자식 셔터를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뭐 전자식 셔터를 이용했을 때 다른 바디들도 다 비슷하죠. 그런데 뭐 아무튼 이렇게 실제 셔터로 끊어가지고 초당 16장이면은 굉장히 많이 찍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이번에 보면은 또 특이한 게 또 HEIF라는 이 포맷에 이제 사진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고효율 압축 포맷인데, 이게 MPEG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영상 쪽에서도 많이 이제 코덱으로도 사용을 하고, 이게 이제 사진 쪽에서도 이제 HEIF라 그래가지고 이런 포맷을 사용합니다. 이게 애플 아이폰에서는 아마 이게 그 전부터 계속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이제 DSLR에서 이제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본격적인 이런 포맷 중에 하나로, 사진의 포맷 중에 하나로 넣어놓은 것 같다. 요런 게 이제 특이한 그런 눈에 띄는 점이고, 요런 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GPS 유닛이 달려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카메라에서 다른 액세서리를 부착하지 않고 지오 태깅 데이터를 사진에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런 점은 굉장히 잘한 점이에요. 다른 카메라 메이커들도 쓸데없는 액세서리 장사하지 말고 이런 스마트폰에도 다 들어가 있는 이런 GPS 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으로 다 넣어줘야죠. 이런 거는 이제 시대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 자랑스럽게 여기 보면은 GPS 시간 데이터로 카메라 시간 설정 가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사면은 뒤에 가가지고 날짜랑 시간 이런 거 맞출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 스마트폰처럼 자동으로 시간과 날짜가 맞는 그런 카메라를 빨리 쓰고 싶다. 그게 이제 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이제 굉장히 잘했다.
그 다음에 보면은 USB 3.1 Gen2에 상당하는 타입C 타입의 그 USB 포트가 달려있다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처음 거의 최초 이게 진짜 Gen2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상당한다니까는 그게 맞는 속도가 나오겠죠. 설마 안 나오는데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그 USB 3.1 Gen2가 들어가는 거의 최초의 바디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른 회사들도 전부 다 이제 Gen2로 다 갈아타고 USB 꼽는데도 이제 다 타입C로 다 갈아탑시다. 이건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무게는 이제 그 배터리랑 메모리 카드 이런 거 다 뺐을 때 이제 한 2건 정도 1.2kg 정도 나가고, 그런 거 다 끼우면은 이제 1.4kg가 나간다. 이러면은 이제 바디 무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렇게 그 바디들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무겁다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가장 그 불만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스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와이파이 모듈을 이제 붙여가지고 이 카메라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이전에는 전부 다 그냥 테더링 기능이에요. 그냥 여기서 A와 B 기계를 연결시켜주는 그 기능인데, 이거는 이제 최초로 이제 어디까지 갔냐 이러면은 FTP 서버에다가 다이렉트로 사진을 올릴 수 있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카메라 시장에서 굉장히 어떤 선도적인 그런 기술력으로 보이지만은 이 캐논의 그 멘탈리티와 스탠스를 저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절대로 이 카메라가 스마트화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이 카메라는 절대 기계의 영역에서 남아있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죠. FTP 서버까지 연결될 것 같으면은 이게 앱으로 바로 전환을 해가지고 스마트 DSLR이 되어서 이게 뭐 FTP 서버로 보내가지고 뭐 편집자나 거기 데스크 뭐 이 데스크에서 이게 사진을 뭐 바로바로 올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 카메라 내에서 바로바로 편집도 하고 그 태그도 달고 이래가지고 페이스북이나 바로 거기서 기사를 그 카메라에서 바로 보낼 수 있게 그렇게 스마트화를 만들어야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지금 뭐 도쿄 올림픽이 뭐 5G 올림픽이네 뭐 이러면서 막 스마트화의 물결 뭐 모든 것들이 이제 이 통신의 기술과 막 섞여가지고 모든 일들이 인터넷상에서 다 벌어지고 있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자기가 이제 온몸으로 막아내겠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온몸으로 막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캐논의 멘탈리티를 보면은 저는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에서 그 미군들 그 기관총에다 대놓고 이게 그 착금 반자이 돌격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카메라가 바로 이 카메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캐논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는지 저는 굉장히 모르겠어요. 지금 얘네들이 개발을 앉아서 자기네가 직접 OS를 개발해도 이미 상용화되고도 남을 그 정도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이폰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엄청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 2020년에 우주 원더키리가 날아가는 시점에서 이제 겨우 FTP 서버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다 사진을 보내는 이 기술, FTP 서버를 요즘 잘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웹이나 뭐 이런 서버 관련 일을 안 하시는 분은 잘 모르는데 이게 파일 트랜스폼 프로토콜일 거야.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틀리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옛날 방식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루 빨리 버리고 이제 5 시대에 걸맞게 도쿄올림픽 자랑하듯이 이거 빨리 카메라 회사들도 전부 스마트화 되어서 거기 안에서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게 되고 심카드 들어가가지고 바로 5G에 연결돼서 거기 뭐 라이트룸이나 이런 것도 그 카메라 내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내가 원하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카메라를 쓰는 사람 같은 경우 자기네 신문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신사 같은 데다가 바로바로 기사를 갖다 팍팍 뽑을 수 있게 그런 시대가 와야지. 언제까지 아직도 이 시대의 흐름을 온몸으로 맞짱을 떠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꿋하게 버티는 이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얘네들이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 착급한 이 금이 뭐냐? 이러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허와 이 카메라에 깔아놓은 이 마켓의 그 마켓쉐어의 힘을 믿고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데 아마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이게 점점 이제 새로운 신규 업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서 압박을 많이 느낄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노키아처럼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나무 잔치집에 가가지고 너무 깽판만 친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의 이제 셀링 포인트를 뭐로 잡았냐 이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동영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이 동영상 성능을 보여줘요. 보면은 로우 포맷을 직접 카메라 내부에 있는 카드로 갖다가 바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이 카드의 포맷이 바뀌었는데 뭐로 바뀌었느냐 이러면 CF 익스프레스로 바뀌었습니다. 이 CF 익스프레스는 XQD랑 외관은 똑같은데 B타입이에요. B타입. 앞으로 나올 C타입이나 뭐 이런 거는 좀 더 두꺼워진다고 하지만은 B타입은 아무튼 외관이 똑같습니다. 똑같지만은 내부적인 그런 내부적인 버전이 달라가지고 속도 차이가 많이 나요. 최소 2배에서 4배 이상 속도 차이가 나는 이런 어떤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끼운 이유가 바로 동영상의 로우 파일을 카메라 내부에서 저장하기 위해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만 화소대에 뭐 초당 뭐 몇 장이나 찍든지 뭐 그렇게 이게 부하가 많이 걸리진 않겠죠. 그리고 요즘 램 값도 싼데 얘들 버퍼를 팍팍 집어넣으면은 문제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놀랍게도 이 로우 포맷의 비디오를 저장을 하는데 2600mbps의 저장 비트레이트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굉장한 이제 센세이션이죠. 최초로 로우 파일을 자기가 네이티브로 소화할 수 있는 DSLR 카메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K DCI, DCI는 이렇게 가로 포맷이 조금 더 넓은 이제 디지털 시네마 인터랙티브 포맷인데 요것도 이제 940mbps의 비트레이트 를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풀 HD에도 360mbps예요. 이거는 엄청난 비트레이트죠. 이 정도면은 압축됐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고화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면은 이미 이 동영상계에 이 뿌리를 받고 거의 뭐 점령을 하고 있는 소니 뭐 FS9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방송국이나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많이 쓰죠. FS9 같은 경우에 풀프레임 에다가 훨씬 더 동영상의 강력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가격은 약 $10,000입니다. $10,000인데 1DX Mark II가 $6,000 정도에 발매가 됐으니까 1DX Mark III는 저는 $7,000 예상합니다. $7,000. 그러니까는 약 $3,0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거의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거리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1DX Mark III를 고를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DSLR로 영상 찍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장점이 있어서 쓰는 거지 이게 편하라고 쓰는 건 아니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이제 시네마 카메라가 있어요. 이게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나온 얼사 미니 G2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너레이션 2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6,000에서 거의 뭐 시네마 캠에 준수하는 거의 대부분이 다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다양한 미디어를 지원을 하고 또 필요하면은 이렇게 외장 SSD를 사용을 해가지고 고속으로 녹화도 가능하고 그게 아니다 불편하다 이러면은 아예 SSD 이게 드라이브 자체를 갖다가 뭐 메모리 슬롯 끼우듯이 끼웠다 뺐다 이러면서 저장할 수 있는 레코더도 장착할 수 있고 이게 거의 완전히 이제 영상계에서는 거의 뭐 프로급 바디죠. 뭐 이런 거에 이제 $6,000인데 만약에 영상을 전문으로 찍는다 이게 만약에 내가 시네마 쪽으로 해가지고 누가 팔로우 포커스를 누가 조작을 해준다 이러면은 아마 이게 저렴한 가격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아마 얼사 미니가 이제 대안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있으면 뭐 레드라든지 뭐 아니면 아예 메이저는 아리캠이나 이런 걸 쓰겠죠. 그게 아니라 다큐나 뭐 이쪽 방송 쪽이다 이러면은 아마 소니 뭐 캠이나 아니면은 파나소닉 캠을 거의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틈새를 비집고 이 1DX Mark III가 이제 들어가겠다 이런 느낌인데 저는 이게 임팩트가 약하지 않나. 이 1DX Mark III는 어디를 봐도 이거는 사진 전용 바디지 얘가 영상으로 갈 수 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같은 회사에서 C바디가 있잖아요. 이 영상 전용 시네마 바디로 얘네들도 만들고 있으니까 캐논에서
그거 보면은 참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이번에 이거 뭐 5G 올림픽이네 뭐 이런 막 선전 문구를 하듯이 캐논에서 최초의 스마트 DSLR을 만들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계속 듭니다. 포지션은 애매하다. 거기에 비해서 기존에 이 프레스 바디를 계속 써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FTP 서버를 갖다 한번 세팅을 해놓고 뭐 내가 찍는 죽죽 그 사진이 팍팍 날아가니까는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이제 야 너 커피 먹고 놀고 있어 그 빨리 사진 안 찍어 이러면 전화도 막 오고 이미 그런 시대가 됐지만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그런 게 관리가 확실하게 돼가지고, 뭐, 아마 그렇게 일하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약간의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기대했던 완벽한 인터넷과의 그 조화가 돼가지고, 스마트 카메라가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그 일말의 기대가 이제 오늘은 완전히 무너진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